안녕하세요. 직접 DIY로 제작 가능한 가정용 티처블 머신 구글 알토에 대해 소개할 정명진 한예지입니다. 알토의 기능과 제작 방법에 관한 알토 설명서, 인메딩 과정, 마지막으로 KNN 알고리즘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토의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알토란 무엇일까요? 알토는 학습 가능한 오픈소스 AI 프로그램을 학습시킴으로써 기계학습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작은 기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작은 기계가 바로 알토입니다. 알토의 전면에는 개체 인식을 담당하는 카메라가 있고 측면에는 인식한 개체를 가리키는 팔과 전원 작동 및 기능을 수행하는 버튼이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알토의 DIY 제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itHub에서 코드와 템플릿을 다운로드한 후 알토가 작동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구성된 프로토보드와 USB 전원 PCB 회로를 조립하여 포트에 연결합니다. 세 번째로 판지 레이어에 카메라 및 전자 패키지를 장착하여 케이스를 제작합니다. 위에 간단한 제작이 끝나면 알토가 물체를 인식하도록 학습시킨 후 탐색을 유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토의 물체 학습 단계를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물체를 선택하고 알토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알토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알토를 학습시킵니다. 이때 알토는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여 40장 정도의 물체의 샘플 사진을 찍어 물체에 대해 학습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새로운 물체를 알토 앞에 위치시켜 왼쪽 버튼을 누른 뒤 앞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알토의 팔이 약 90도에 도달했을 때 학습이 끝난 것이며 이때 알토는 배운 것을 인식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학습이 끝나면 알토는 자동으로 인식 모드에 도입하게 됩니다. 알토가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면 해당 물체를 팔로 가리킵니다. 만약 알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싶다면 두 버튼을 동시에 3초 동안 눌러 알토가 학습한 모든 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물체 외에도 알토는 다음과 같이 인간이 하기 어려운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학습의 편향이 나타나는 상황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토에게 학습된 각도 외에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인식시키면 이를 같은 물체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토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샘플 사진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또한 학습량의 균형이 맞지 않아 특정한 물체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알토에게 빨간 사과를 10번 학습시키고 녹색 사과를 1번 학습시킨다면 알토는 빨간 사과에 편향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물체를 비교할 경우에 서로의 학습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정형과 정형 데이터와 알토에 사용되는 기술인 인베딩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정의된 형태와 구조가 없어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내용에 대한 질의 처리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이미지, 오디오, 문서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형 데이터란 미리 정해놓은 명확한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를 뜻하며 그 예로 스프레드시트, CSV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처리 방법과 인베딩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처리란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이는 데이터 분석의 성과와 기계학습 성능의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인메딩 과정은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치화된 배열로 치환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나열인 벡터로 바꾼 결과 혹은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KNN 알고리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이란 비슷한 특징이나 속성을 가진 것들끼리 가깝게 위치시켜 위치된 공간에 따라 물체를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K개의 다른 데이터 레이블을 참고하여 K개의 데이터 중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온 데이터의 레이블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면 2차원 평면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가 있을 때 이 둘의 거리 D는 유클리드 거리 계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한 차원이 높아질수록 하단에 있는 공식을 적용하여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맨해튼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와 함께 KNN 알고리즘 내부의 거리 측정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검은색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하려 할 때
초록색 직선이 앞에서 언급한 유클리드 거리이며 최단 거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이 맨해튼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림처럼 2차원 평면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가 있을 때 맨해튼 거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토 예시를 중심으로 KNN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총 12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알토는 각 이미지에서 객체를 탐지한 뒤 RGB 속성에 따라 변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3차원 공간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때 X축을 빨강, Y축을 파랑, Z축을 초록으로 설정하고 각 데이터 값을 입력한 뒤에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 입력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K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는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경우 그 입력값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값 K개 중 그 다수를 차지하는 값의 속성을 가집니다. 알토 프로그램은 K는 3으로 두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3개의 값의 특성을 참고합니다. 그 결과 3가지 값 모두 빨간 값이 도출되어 KNN 알고리즘에 따라 빨강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때 만약 3개의 값 중 2개가 빨강, 1개가 초록이더라도 빨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KNN 알고리즘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예제에서는 X와 Y가 고르게 잘 퍼져 있어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데이터는 각 변수들 간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으로 정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KNN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정규화의 종류인 최소, 최대 정규화와 Z표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최대 정규화는 각 변수를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분류해서 숫자의 범위를 좁힙니다. 이때 변수의 범위는 0%에서 100%까지로 나타냅니다. 이때 이와 같은 공식이 쓰이게 됩니다. 이에 한 예로 그림 1에서 Y축에 해당하는 값들이 X값에 비해서 0에서 20 사이에 편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고리즘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값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최소, 최대 수식을 사용하면 그림 위의 자료와 같이 데이터 정규화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최소, 최대 정규화의 단점은 값을 도출할 때에 이상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Z점수 표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Z점수 표준화는 이상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정규화 전략입니다. 이때 변수의 범위를 정규 분포화하여 평균을 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여전히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점이 -2와 2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서 최소, 최대 정규화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NN 알고리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는 모든 속성들의 범위가 동일하지만 이상치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Z점수 표준화는 이상치는 잘 처리하지만 정확히 동일한 척도로 정규화된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알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